49페이지 계획.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순서가 개발계획, 구역지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음 지역은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발계획을 공모하려는 지역. 역시 구역을 정해놓고 개발계획 세워오세요 해야 되겠죠.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있는데 귀뚜라미 보일러라고 있어요. 귀뚜라미가 많이 사는 곳이에요. 외진 곳. 어디요?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상업공업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얼마 이하일 때? 100분의 30 이하일 때. 귀뚜라미 사는 데들.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그리고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국가 균형 발전에서 관계 중장과 협의해서 구역을 지정하려는 것, 이런 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역을 먼저 정해놓고 개발계획을 후에 수립할 수 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협의 심의 됐고, 줄 긋지 말고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무심코 읽어서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시험에서. 설마 여기 심의가 있는가, 협의가 있는가 물어볼 때 이게 다른 거하고 지문이 어려우면요, 이거 알쏭달쏭 못 찾아요. 그럴 정도로 이런 것들 공부를 매번 해야지 기억날 수 있는 거지. 근데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무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역 정하는 것은 역시 중요한 거니까 심의는 해야 될 거고요. 그냥 심의 정도 보시고. 개발계획 공모. 선정된 응모자가 시행자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에 대해서 제출한 사람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답으로 처리될 일은 없고요. 공모기간은, 응모기간은 며칠 이상? 90일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응모기간은 90일 이상.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장 또는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계획을 세우면은 그것이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변경될 수 있겠죠. 도시개발 계획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과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 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제 국가나 지자체만 면제되는 게, 여기서 이제 지정 제한을 안 한다는 것은 면제라기보다 그냥 주체가 아니라는 거고요. 자, 면제된 거 면제됐죠? 환지 방식 할 때 국가나 지자체만 있는 거예요. 50초 공공기관 이런 거 없어요. 누구만 면제가 돼요? 국가나 지자체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실시할 때 수용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 환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수용 방식에서는 나오는 게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게 있고요. 토지 상환 채권. 자, 수용 전에 매수가 원칙이라고 있죠?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토지 매수 대금이 예를 들어 10억이에요. 10억을 다 안 주고 6억은 현금을 주고 4억은 나중에 사업 끝나면 조성된 토지, 조성된 택지, 이거 100평 대신 주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상대방 협의해서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 발행할 수 있고. 그리고 원형지 하는 게 있어요. 원형지. 도시개발 사업으로 토지를 잘 개발해서 그걸 공급하는 건데, 원래 있는 그대로 그냥 몽땅 한덩어리를 도시개발 일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원형지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선수금 있어요. 선수금이라는 말.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나중에 토지를 공급하는 거죠. 그런데 공급하고 계약금, 중도금 같은 거 받는 건 별로는 하고, 잔금 이제 다 토지를 주면서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금을 미리 받아 쓸 수 있는 것, 이게 선수금 제도가 있습니다. 선수금. 근데 특히 이제 원형지는 원형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만 가능해요. 토지 상환 채권은 채권 조성되는 분양되는 토지나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 초과하면 안 됩니다. 원형지는 원래 상태 그대로 공급해서 일체익을 그 토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분양받은 사람은 굉장히 또 전매 차익이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범위 내에서 원형지를 전매할 수 없다 그랬어요. 원형지 공급 상대방은 원에서 동그라미가 생각나는데 동그라미 공이죠. 공 들어가야 돼. 공이 들어가는 애들인데 얘는 국가나 지자체 공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공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요. 공법인. 그리고 이제 다음은 진짜 들어가요.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에서 선정된 자, 공장 부지로 이용하려는 자, 그리고 학교. 학교는 뭐가 공이야? 공부하는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공차는 학교 그래도 돼요. 뭐 공차든 공부하든 학교. 공 들어가요. 자, 얘네들이 이제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얘네들이. 그런데 아까 전매 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년 범위에서 전매할 수 없다, 매각할 수 없다 그랬죠? 거기서 얘는 면제돼요. 얘는 10년 범위 내에서 얘는 10년 범위 내에서 매각 금지. 국가나 지자체는 매각 금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지금 이제 여기서 한번 국가나 지자체만 면제된 거. 여기 그리고 저기 이렇게 잘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제. 다음에 여기 이제 동의 안 받는 거 말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50페이지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에는 전체 면적의 3분의 이상이 동의를 받으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3분의 2 이상 동의해요? 국공유지 빼고 3분의 2예요. 포함해서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산정한다. 자, 하나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이럴 때는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 토지 소유자라고 본다.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취득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 수에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 수가 증가된 경우에 증가된 숫자는 총수에 산입하지 마라. 언제 증가됐기 때문에 후에 공람 공고일 볼 거 없어요. 기억도 안 나고 그거 틀리게 안 합니다. 틀리게 하면 틀려야 돼. 그런 것들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자, 후에 증가했다. 언제 뭔가를 하려면 언제 해야지 보호받는다고 했어요. 제가 전에. 후회니까 안 돼요. 후회하면 후회한다 그랬죠. 그래서 후회하는 건 언제요? 이제 시험 본 후에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열심히 할 거 되면 안 돼요. 전에 해야 됩니다. 자, 4번. 여기 4번은 전에네요. 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되기 전에 동의를 제한하는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지휘할 거.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 3분의 2 동의 받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토지면 3분의 2 동의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동의해줬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에. 그 뭐 같이 하면 좋지 했더니 보니까 얘네들이 못 믿을 사람이에요. 보니까 뭐. 그래서 철회를 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철회해야 돼요? 제한 전에 여러분 전에 철회해야 돼요. 후회하면 안 됩니다. 전에. 이것만 가지고서 답이 되는 것이 종종 나와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면 75%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리모델링 허가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은 리모델링 허가 신청 후에도 철회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요. 신청 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게 답이 된 적이 몇 년 전에 불과 있었어요. 근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앞에 있는 말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내용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다 빼버리면 같은 말이잖아요. 어디 한 군데 공부하면 다른 거 공부 다 한 거예요. 까먹지도 않고요. 앞에 있는 말까지 공부하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안 하게 되고 틀리게 되고 그래요. 5번 국공유지를 지휘한 전체 사유 토지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 요건이 3분의 2분의 1 충족하면 그때 이제 그것이 근데 전체 동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국공유지 관리청 동의 받을 필요가 없고 그 요건이 전체 동의 요건에 미달할 때는 국공유지 관리청을 찾아가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내용이 이제 5번에 있는 거고요. 3번 도시개발 구역을 정한 후에 개발 계획에 나중에 포함시키는 게 있을 수가 있다고 했죠. 나중에 하는 거. 박세세환 하는 게죠.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계획. 수용 사용 대상인 토지나 건축물,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소유권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뭐가 하나 더 들어갔는데요. 양식업권, 뭐. 어쨌든 제가 이런 거 외우라고 안 해요. 물에 관한 권리. 법적으로 보호되는 모든 재산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양식업권이 들어갔네, 말았네, 뭐 이런 것들 외울 필요 없어요. 만약에라도 뭔가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설마 여기다 뭐 지적 재산권 뭐 이런 거 쓰지 않으니까 터무니없는 것도 쓰지 않을 거고. 자, 전에 그래서 뭐 무슨 뭐는 들어가는데 뭐는 빠진다고 했던가 그랬는데 뭐 광업권은 포함되지만 어업권은 제외된다 뭐 그랬던가. 왜 그걸 제외합니까? 그것도 다 보상해 줘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모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수용을 해야 되고 매수를 하고 또 수용하고 그에 대한 세부 목록을 작성해서 고시해야 됩니다. 세부 목록.
세입자 등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순환 개발 방식 할 때는 순환 개발 방식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나중에 포함될 수 있는 것. 박세상. 세부 목록은 이거 말고 의미 있는 게 하나 또 있죠? 시험 관련해서. 토지를 수용할 때 무슨 법이 준용돼요? 공익사업법. 공익사업법에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인정 고시는 고시하고 여기 도시개발법에 있는 것 무슨 절차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돼 있어요. 개발계획은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된다. 뭐 당연하죠. 그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이 광역계획과 기본계획이고, 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은 관리계획 일종이거든요. 그죠? 관리계획 맞죠? 용기, 지도에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광역계획, 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되고, 또 앞에서 말한 것도 일면 다 관련성이 있는 거죠. 주거상업공업은 그건 이용 가능한 용도로 이미 정해진 거고, 녹관농자는 이용 가능한 용도보다는 보전 용도가 본래 목적인데, 그걸 개발하려면 광역계획이나 기본계획에 개발 가능한 용도로 정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근데 이제 만약에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없다면은 이제 그것이 우리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개발 가능한 용도의 성격을 가진 게 있어요. 이미 처음부터 정할 때. 무슨 관리? 계획 관리. 또 무슨 녹지? 자연 녹지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게 다 관련되는 것들이 우리가 공부한 것에. 그다음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럴 때는 그 지역에 뭐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주거, 산업, 주거, 상업, 무슨 유통, 물류, 정보, 통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한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거기에 유치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얼마 이상일 때? 330만. 330만은 제가 볼 때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면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돼요. 사업할 때.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 토지에 대한 뭔가를 한다 할 때는 항상 규제를 받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할 때는 뭐 건축물 건축허가, 주택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 그리고 국토계획법에서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할 때 실시계획 인가, 개발행위할 때 개발행위 허가. 여기서도 실시계획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정비법에서도 뭐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구역을 정하고 나서 이것을 3년 동안 인가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은 네가 이렇게 원해서 구역 정해줬더니 쪼르기만 했지 실제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구나 해가지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언제요? 3년 되는 날 아니면 그 다음 날? 다음 날 해지된 것으로 본다. 3년이에요. 3년.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정비사업과 달리 뭐 이제 황무지에서도 하고요, 인삼밭에도 하고 막 농지에서도 해요. 인삼밭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가 몇 년? 3년. 여기 3년이에요. 3년. 근데 거꾸로 이제 이렇게 된 경우 있죠. 먼저 구역을 정해놓고 자연녹지 같은 데서 먼저 정해놓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세우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럼 이제 구역을 정한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해야 돼요. 개발계획을 또 너무 오랫동안 수립 안 하면 그 다음날 해지가 된 걸로 봐요. 몇 년이에요? 2년. 근데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럼 개발계획 세우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들어갈 그런 여기 지금 뭐 주거, 상업, 유통, 물류, 정보 등을 조화롭게 해야 된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년이에요? 그때 이제 5년.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인가는 3년인데 만약 면적이 330만 이상이다. 그럼 5년. 이게 좀 이치 안 맞는 게 이 다음에 이렇게 할 때도 330만 이상이면 5년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거기는 없고 그냥 이렇게 거꾸로 할 때만 이렇게 330만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330만 안 내요. 억지로. 자, 그러니까 330만 나왔다 그러면 그냥 5년. 혹시 나왔다 하면 자, 이제 330만 빼놓고 다시 도시개발구역 정했어요. 몇 년 안에 실시에 인가 받아야 돼요? 3년. 인삼 3년. 이게 거꾸로 갑니다. 몇 년? 2년. 330만 나오면 그냥 그 5년 빼놓고. 자, 그래서 3년, 2년. 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1년이라 1기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3년이에요. 그래서 1년, 2년, 3년 이렇게 돼.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자꾸 묶어줄 겁니다. 비슷하게 이제. 일단 여기서 뭐 까먹더라도 자꾸 외우도록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주택법에서 그거보다 주택법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주택법에서는 원래 사업계획 승인은 지자체장이 하는 거예요. 주택법에서 이제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나 한국공사가 사업할 때
또 국장이 여기서 사업할 때는 나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지정 공고하면 거기서는 국장에게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구역에서는 너무 편협한 지역은 안 되고 좀 넓은 지역에서 대규모로 주택이 공급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장이 지정 공고하는 지역에서는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거기서 330만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 숫자. 자, 다시 이제 330만 여기 나오면 몇 년? 5년. 그리고 이제 뭐 조화롭게 해야 된다 하는 말은 그냥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부에서 만약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 해가지고 숫자 나왔다면 330만이에요. 도시개발구역 안 외워도 좋아요. 330만. 개발계획 수립 기준 누가 정합니까? 국장이 정한다. 다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자, 요청하려는 자, 제안하려는 자가 기초사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틀리게 날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데 혹시 글자만 가지고서 틀리게 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혹시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걱정이 돼서 한번 왜 그런가 말씀드렸습니다. 할 수 있다. 자, 주민의견 들으라고 있죠? 주민의견 들을 때 며칠 이상 공람시켜야 돼요? 14일 이상. 그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여기다 할 겁니다. 공고하고 그리고 뭐 둘 이상 이런 틀리 안 해요. 그냥 일간신문 공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보에도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할 건데 혹시 여기 의견 있으면 제시해라. 14일 이상 공람을 시켜요. 공청회 할 수도 있어요. 공청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면적이 100만 이상이에요. 공청회를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 10만 미만이다 이럴 때는 일간신문 공고는 꼭 안 해도 좋습니다. 돈 많이 들어가니까 관심도 별로 없는데 돈만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게 이제 주민의견 정치예요. 공청회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건데 100만 이상이다 그러면 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의견 정치 공고 공람 100만 이상은 공청회를 해야 된다. 자,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뭐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철새 도래지 한다. 환경부 장관 이런 사람 협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군사시설 주변에 한다. 국방부 장관 협의해야 돼요. 면적이 100만 이상이다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꼭 해야 돼요. 물론 다른 장관하고도 해야 돼요. 다른 그 관계 기관의 장관도 해야 되는데 이제 100만 이상일 때는 국장과 꼭 협의를 거쳐야 돼요. 100만 이상일 때. 얼마 이상? 100만 이상. 그때 또는 국가기획과 관련된다. 이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시민은 됐고요. 외가로 4번은 그냥 안 보겠습니다. 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겠지만 자꾸 양을 추가하면 부담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외가로 4번은. 나오더라도 다른 데서 정확히 알아서 그거 이제 답을 찾으시면 돼요. 항상 말하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동영 문제에서는 제가 이제 40문제를 내면 한 문제만 할까 한 문제. 설명도 안 할까 한 문제를 낼 거예요. 막 이상한 거 공부 안 한 거. 설명 안 할 거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온다는 걸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지문 중에도 한 2개나 3개 정도를 아예 강의 안 할 거 낼 거예요. 이제 아예 어려운 것들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나머지에서 확실히 알아가지고 나머지도 안 찾는다. 그럼 이제 찍어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 4번 외가로 4번 같은 것도 뭐 지문에 딱 내기 딱 좋은 말들인데 이런 것들 이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버리겠습니다. 고시하고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라면. 그것은 무엇으로 의제가 돼요? 도시적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취락지구는 도시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를 해야 하네요.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시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도시 외의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하게 되면 거기는 그들의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용도지구를 폐지한다라든가 아니면 개발진흥기구를 진흥한다라든가 이런 개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데 걔네가 꼭 도시로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나 용도지구에 자연경관지구의 조례에 따른 용도지구의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고 싶다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근데 거기에다가 도시개발구역 정했을 때는 그 용도지구에 맞는 무슨 사업을 하게 한 것이지 도시로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적으로 의제를 해야 하네요. 하지 않는다. 근데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책에는 막 그냥 도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한 교과서가 전체 그 수험서에 한 뭐 70%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쓰고 소개하고 있는 교과서들이 지금 조금씩 나와요. 뭐 제가 강의하면서부터 지적해서 바꾼 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네, 이제 비도시적
꽤 지구단위 계획과 지락적으로는 그러하지 않다 해서 비치는 도시가 아니다. 그래서 말장난식으로 외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이해하는 게 어려우면 적어도 하나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지락적으로는 도시가 아니다. 지구단위 계획도 아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도 한번 같이 그거는 정확히 알고 앞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여기서 이제 행위 제한, 개발 행위할 때 허가 받아야 되는 사항이 좀 늘어납니다. 대수선이라든가 가설 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용도 변경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중목의 벌채 식재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1. 가설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절소 성토 정지 포장, 토지의 굴착이나 공유 수면의 매립. 굴착이라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갔지만 뭐 이걸 국토계획법에는 없고 여기는 있다. 그렇게 기억할 필요 없어요. 땅을 파헤치는 거니까 그 넓으면 국토계획법에서도 이거 형질병력 허가 대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여기 글자가 국토계획법 없다고 해서 이거를 국토계획법 집어넣고 틀리게 하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뭐 어디에 있는가 없는가 몰라도 돼요. 자, 어쨌든 토지의 형질병력입니다. 토석 채취도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형질병정을 목적으로 토석을 채취할 때는 무슨 허가를 받아야 돼요? 형질병력 허가를 받아야 되고, 토지 분할,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놓는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목의 벌채와 식재 허가사항이에요. 뭐 허가 안 받는 거 책 넘기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응급조치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공작물의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 농업용 간이 공작물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형질병정인데 경작을 위한 경우. 안 받죠? 그리고 토속 채취인데 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벌써 끝났죠? 지장을 안 준대요. 그리고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의 형질병용 토속 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그리고 뭐였죠? 토지 분할됐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인데 도시개발 구역에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남겨두기로 결정한 대지에 물건을 쌓는데요. 남겨두기로 결정한 대지라는 것은 가서 포크레인 같은 거 작업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임시로 식재한대요. 허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관상용 중흥은 알려줘요. 자, 임시 식재 허가 안 받고. 근데 오히려 농사 짓는 것들이 대체로 면제가 되는데 오히려 농사 짓는 것과 관련해서 강화되는 게 있죠. 임시 식재를 어디에다 할 때요? 경작지 식재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거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이 내용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비법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비법에는 그 내용을 제가 소개를 안 해놓습니다. 똑같은 그냥 도시활법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비법 공부할 때 기억 안 나면 찾아봐야 돼요. 도시활법을. 그래서 몇 번 귀찮지만 찾아보면 이제 내 거가 딱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는데 용도 변경 조금 부여 설명하면, 용도 변경은 우리 건축법에 가면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건축물에 대한 기재 변경 해도 되는 게 있고 건축물에 대한 기재 변경조차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하라고요? 그냥 다 허가 받아라. 허가. 대체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 공부했어요. 그래서 다세대 주택, 여기는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대지를 지금 C1, 4까지 해서 3까지 해서 4명이 공유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몇 명으로 봤어요? 4명.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동의할 때도 4명이고요. 조합원도 4명이 되는 거고 나중에 입주한 자 할 때도 4명이 4개 주택을 하나씩 1주택씩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다가구 주택이 있다. 다가구 주택은 이제 3층이 합니다.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B1, B1, B2가 이렇게 각각 입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구분 소유권이 없잖아요, 여기는. 다가구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 한 명인데, 하나밖에 못 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공람 공고일 후에 이걸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해서 B1, B2가 각각 분할해서 취득하게 됐어요. 그럴 때는 토지 소유자도 한 명으로 보고, 공람 공고일 후에 했으니까 나중에 입주한지 등 신청할 때도 그냥 한 명으로 해서 그냥 현금으로 청산하거나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한 후에 이렇게 분할된 경우는 규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 구역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다 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건축법에서는요, 이러한 얘기는 건축물에 대한 기재 변경 사항이에요.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는 것은. 그게 교생 주동이 있거든요. 이거 강의하라고 또 얼마 전에도 교육공무원, 고위직 공무원이 98억 또 사람들한테 빌려다가요. 뭐 주식을 했는데 뭐 다 날려버렸고 그랬어요, 이제. 달려서 역 만들었잖아요.
자산 전문형. 그랬더니 교사들은 항의를 못하고 누가 해? 젊은 교생 주동에서 항의했죠. 교육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주거 업무시설이에요. 이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교정군사 업무가 있거든요. 교정군사 업무는 그냥 같이 읽어버려야 돼요. 업무시설, 군사시설, 교정시설 하지 말고 교정군사 업무를 본다 이렇게. 근데 단독주택 여기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꾸 볼 때도 헷갈리니까 자꾸 일부러 써드리는 겁니다. 익숙해지라고. 여기는 이제 뭐 아파트, 연립, 다세대, 연세대, 기숙사인데 기숙사 이런 게 있죠. 근데 여기는 다가구 이거를 이렇게 다세대로 바꾼다 이럴 때는 여기 이제 건축법상은 건축물에 대한 기재 변경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이 안에서 바꿀 때는 기재 변경도 안 해도 돼요. 이 안에서 바꿀 때. 근데 이렇게 옆으로 바꿀 때는 건축물의 기재 변경. 위아래로 갈 때는 허가나 신고. 위로 갈 때는 허가, 아래로 가려면 신고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허가 받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막 자꾸 하게 되면 아까 한 사람이었는데 세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권리가 세 개, 네 개로 바뀌니까 이때는 이제 함부로 이게 투기 목적이라든가 꼭 필요하지 않을 때 할 때는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허가를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제 용도 변경을 못하게 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용도 변경이 뭐예요? 허가사항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잘 나와서가 아니고 이게 이런 거 관련되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다음 페이지 허가 불료, 허가 필요 없는 거, 응급조치 그리고 동그라미 괄호 안에 있는 말들은 시험에서 알려주니까 무시해도 좋습니다. 이제 국토계획법에 따른 허가 대상이 아닌 다음 행위에서 농림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 이거 말고도 뭐가 다른 거 나와도 농림수산물 생산에 이용된다 한 말 가지고서 찾으면 돼요. 뭐 양잠장, 무슨 잠실, 뭐 퇴비사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걸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경작, 지장을 주지 않고 훼손하지 않는 남겨두기로 결정한 대지, 임시식재, 다만 경작지는 허가 필요. 경작지 허가 필요. 근데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 뭐 그게 답이 됐습니다. 이제 올해는 뭐 답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제 올해는 모의고사나 이제 공부해서 모의고사 나왔을 때 한 문제 더 맞추는 거라서 기분 좋아질지 몰라도 실제 시험은 안 나가요. 답이 아니에요. 이제 다른 게 나와도 다른 게 답이에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서 지정 당시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나무를 막 심고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그 사람 허가를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만 이제 1개월 이내 신고는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돼요. 30일 이내 신고를 하고 계속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다음에 규정된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 교과서나 법에는 그 위에다가 다음 날 놓고 밑에는 무슨 날인데 다음 날을 밑에다 다 뺐어요. 이제 읽으면 되겠죠. 실식 인가를 몇 년 동안 신청 안 했어요? 3년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구역 지정 후에 몇 년 동안 계획을 수립 안 했어요? 2년 되는 다음 날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제 계획을 그렇게 해서 세웠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실식 인가는 역시 3년 다시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330만 이상 할 때는 5년 되는 다음 날. 다음에 또 이럴 때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적으로 그대로 있어야 돼요?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해야 돼요? 환원.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대로 있어야 돼요? 폐지돼야 돼요? 폐지. 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하면 공사가 끝났어요. 공사가 끝나면 이제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또 일반의 공람시키는 절차 하나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이제 공사가 끝나면 준공 검사 받겠죠? 준검사 받으면 이제 통과되면 공사가 끝났다고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그럼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제 환지 방식일 때는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절차가 남았습니다. 무슨 절차가 남았어요? 환지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환지 처분하면서 뭐 해야 돼요? 청산금 결정하거든요. 여기서 청산금 결정. 더 내가 받을 권리 면적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는 사업시행자가 청산금 징수하는 거고, 원래 권리 가액보다 덜 받은 사람, 이 사람에게는 청산금을 내가 교부를 해야 되고, 그러한 액수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서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결정이 끝나면 환지처분 공고하는 거죠. 그럼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이제 그때는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거야, 이제. 사업은 끝났지만 아직 할 일이 있어요. 청산금 여기서 확정됐죠? 청산금 지급 징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은 그냥 해산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조합이 있다면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해산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 사업은 끝났지만 청산금을 지급하고 징수하는 부수적인 업무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해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청산금 다 지급 징수 끝나면 그때 총회 의결을 거쳐서 해산이 돼요. 그런데 이때만큼은 꼭 총회가 해산결의 안 해도 돼요. 대의원회가 해도 돼요. 이제. 왜냐면 중요한 거죠. 이 안에서 사업하다가 해산할 때는 총회에서 해야 돼요. 대의원회가 여기 제가 총회를 국민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국민들이 결정도 안 했는데 자기들 뭐 이완용하고 몇 명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일본에 합쳐라 안 되잖아요. 민주국가니까 그죠? 조선시대는 그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조합의 합병과에서는 어디에 해야 돼요? 총회에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계산 문제 다 끝나고 껍데기만 남았다 이럴 때는 대의원회가 해산할 수도 있겠죠. 자 다시 대의원회 다시 보기를 하고 언제 도시개발구역 해제된다?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그러니까 해제된 것으로 본다.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돼야 안 돼요. 환원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제 부서진 내용들은 좀 이따 다시 보겠고 여기 해산만 해제만 보겠습니다. 해제만 그 내용들이 이제 3번, 4번에 있는 거고요. 다음 날 뒤에 붙여놨으니까 거기까지 다 읽으시고 자 해제를 하게 되면 용도지역은 과거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고 지구단위 기획구역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 또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환원되거나 폐지되지 않는다. 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실시계획 시행자는 국지공출방 동그라미 1번에 1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한국 무슨 공사 이런 게 나오고요. 정부출원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보지 마시고 지우세요 그냥. 줄거지 마시고. 최근에 그 지문이 나왔는데 이거 아니어도 뭐 문제 풀 수 있고요. 얘가 이제 또 나올 가능성은 앞으로 모르겠어요. 한 7, 8년쯤 있으면 지문제 한번 나올까? 왜냐면 이제 나중에 몇 년 돼서 내는 사람이 이런 것도 기출문제 있었네. 뭐 이건 학생들이 알겠지 하면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출제한들. 지방공사,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설립한 조합. 이 조합은 수용 방식 못해요. 혼용 방식 못해요. 오로지 뭐만 할 수 있어요? 환지 방식만 할 수 있어요. 수용 방식은 지금 내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을 뺏어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사람에게 매수대금, 수용 보상금 지급 등을 해야 되는데 이처럼 대외적으로 책임이 제한되는 조합을 만드는 건 안 돼요. 네. 자기 땅 우리가 토지 소유자가 땅을 다 가지고 100%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조합 만들어도 돼요. 남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 책임을 좀 제한하게 되는데 근데 남의 땅을 일부라도 내가 한 20% 부족해서 그걸 수용하고 싶어요. 그때는 조합 못 만들어요. 그냥 토지 소유자 전원 명의로 해야 돼. 그때는 조합을 못 만들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남의 땅 20% 수용하면서 또는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할 때 만약에 거기에 그 수용 당한 사람이 여기 도시개발 사업 구역에 있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이 아주 제일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 네가 다 내놔라 이렇게 소송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조합을 만들면 그렇게 못 하거든요. 조합 재산만 가지고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고 이제 언제만 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방식일 때? 전부한지 방식일 때. 전부한지 방식일 때. 그때만 돼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 동그라미 1번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다음 자 중에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전부한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한다. 그러니까 전부한지 방식은 조합이 할 수도 있죠. 그냥 토지 소유자고 내가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해도 됩니다. 조합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전부한지 방식일 때는 당연히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고 일부한지 방식도 혼용 방식도 할 수도 있어요. 조합은요. 혼용 방식 못 해요. 뭐만 해요? 전부한지 방식만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처음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알쏭달쏭 할 수 있는데 자꾸 읽어보시고 이것 때문에 시험에서 틀리게 여러분들 좀 약간 헷갈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틀리게 하는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이해하신 분은 이해한 대로 이해 못한 사람 이해 못한 대로 이제 가져가다가 자꾸 들을 때마다 이해하는 사람이 한 명씩은 늘어날 거예요. 이제 문제 풀 때마다 이제 한꺼번에 다 이해는 안 될 거고 잘. 국가나 지자체 국지 그리고 공공기관 공 정부 출원기관 출, 지방공사 방, 국지공출방, 공사업 시행자라고 있죠. 그죠?
11번에 보면 공동출자법인이 있는데 조합을 제외한 위 시행자들이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 있죠? 근데 만약에 국지공출방이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출자했다 이랬을 때는 공공시행자처럼 취급한다 그랬죠? 선수금을 받을 때, 선수금 지급받을 때 민간 시행자는 그런 보증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만약 지방공사 50을 초과해서 출자한 법인의 경우에 보증서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건 제가 여기서 선수금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예를 말한 거지. 50초는 보증 없다는 것을 여러 군데 여기뿐만 아니고 어디서 다 써먹을 수 있다는 걸 예를 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를 말한 거예요. 이제 아시죠? 전부안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란 거기 확인 하나 해주시면 7. 지방이전 법인 8.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등록 사업자라고 있어요. 주택법에 연간 20호 연간 1만 이상의 대지를 조성할 때는 국장에게 등록을 해야 돼요. 자본금이라든가 사무실 그리고 기술자 등을 고용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도 주택건설 사업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어려운 거 아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회생 절차라는 것은 이제 이 권리 주체가 자기의 빚을 다 갚기 곤란한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빚을 일부 탕감도 해주고 하는 절차가 회생 절차거든요. 회생 다시 살아난다 이거죠. 파산 안 시키고 파산시키는 것보다 하나라도 살아날 수 있으면 조금 지원해서 살려주는 게 뭐예요? 회생이잖아요. 회생 절차. 그래서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지휘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책임 능력이 지금 제대로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8번과 관련해서 보지 말고 그냥 이 말만 보면 여러분들 어감에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회생이 뭔가 알면 자,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업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냥 못한다. 자,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 무엇인가 맡기면 돼요 안 돼요? 못 맡긴다. 안 된다. 그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대신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우라고 했어요. 시험에 나왔지만 걔보다는 이제 시험에 냈을 때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려우면 제가 안 할 건데 어렵지 않으니까 말한 겁니다. 회생 절차는 제외. 그러면 돼요. 자꾸 이제 그동안은 이렇게 한국철도시설공단 이런 회생 절차 이런 괄호 안에 있는 말들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그동안 시험에서. 근데 자꾸 맞추다 보니까 이제 출제하는 데 들어가서 막 그 괄호 안에 있는 거 자꾸 들쑤시 시작한 거야 이제. 그럼 이제 너무 어려운 건 아예 안 하고요. 이 말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는 거예요. 이런 게 혹시 나오면 딱 이게 답이 될 수 있거든요. 나오면. 자, 전부안지 방식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 그랬죠? 자, 여기서 전부안지 방식 했다고 개발 계획을 여기 수립했어요. 이게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 이거 지정권자가 수립한 거잖아요. 지정권자가 누구를 사업시행자로 정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 또는 제가 이제 조합을 만드는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이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정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사업하고 싶은 사람이 지정 신청을 해야 돼요. 나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달라. 우리가 그냥 우리 토지 소유자 15명이 우리가 알아서 규약을 만들어서 사업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조합을 만드는데 우리를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달라. 지정 신청을 해야 돼요. 계획을 수립하면 1년이에요. 1년. 1년 내에 지정 신청을 안 하면 그럼 이제 구역 지정도 하고 개발 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돼서 전부안지라고 해서 순사익만은 아니에요. 공익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사업하려고 했더니 얘네들이 게을러 가지고 지정 신청하네요. 그러면 그걸 무산시켜서 백지화 시키는 것보다 그냥 놓아도 계속 사업을 다른 사업 시행자 청해서 하는 게 뭐 거의 바람직할 수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한국공사, 지방공사 이런 자들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몇 년 동안 했을 때요? 1년. 그게 네모 안에 있는 2번인데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발계획 수립 후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보되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몇 년 동안 했어요? 1년 동안.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 있는 경우 하면서 왜 시옷이 하나 빠지고 슬러시가 여기 왜 있나 모르겠네. 뭐 하다가 요거 시프트를 하고서 시옷을 해야 되는데 시프트를 하고 요거를 누르고서 시옷을 했나? 어떻게 하다가 그런 거예요. 자,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면 1년 내에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대요. 위법, 부당, 파산, 부도, 목적 달성 못한다 이러면 변화가 있다.
그때는 그 답 아니에요. 걔네들은 지문에 나와요. 자, 1년 내에 신청을 했는데 위법해요. 그럼 신청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3번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환지 방식은 토지의 효용 증진하는 것도 있지만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아까 그래서 이거 도로 한번 그렸었잖아요. 여기 어디가 없었나?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이렇게 반드시 정비를 하고 싶어요. 이럴 때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도로 부지가 개인의 토지, 개인의 토지가 도로 부지로 이렇게 서로 환지를 해야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환지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도로 공공시설 설치가 주된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보너스로 그냥 굿이나고 떡이나 먹는 식으로 옆에 있는 토지 소유자 이익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땐 누가 사업해야 되겠어요? 이 공공시설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한국공사, 지방공사, 신탁회사 등이 사업 시행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또 하나 토지 소유자들이 이제 이 사업이 공적인 성격이 강해서요. 지정권자가 토지 소유자 당신 말고 혹시 그냥 지방공사를 사업신자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동의하느냐 했더니 토지 소유자가요. 토지 면적 2분의 1,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이 지방공사가 뭐 잘만 해주세요. 우리는 옆에서 그냥 구경하고 토지 땅값 올라간 것만 누리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동의한 경우. 1번이에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이 공공사업 시행에 동의하는 경우. 이제 여기는 국공유지를 제외했는데 이제 왜 제외하냐면 만약에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이 요건을 갖추면 지자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지자체가 이제 남양주시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인데 남양주시가 토지를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 포함해서 2분의 1이 동의하면 남양주시가 사업할 수 있다. 이러면 남양주시는 지가 동의할 거 아니에요. 남양주시 사업하는데. 그래서 사업권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부당하게 너무 많이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여기서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2분의 1, 2분의 1 말이고. 여기는 빼고 놓고 있는데 이제 여기는 만약에 이걸 빼고를 여러분들 기억 못해도 2분의 1, 2분의 1 기억하시면 뭐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단은 이해하려고 한번 해주세요. 근데 그게 나중에 정리가 안 돼서 국공유지를 포함하고 국공유지를 빼고 하는 것이 정리가 안 되면 그냥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그걸로 그냥 답을 처리하세요. 만약 정리 안 되면 한번 기억하려고 하시고. 자,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까 제안할 때 국공유지 포함해야 돼요.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 국공유지 포함해서 3분의 2 동의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사업권을 뺏어갈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시키면 다 뺏어갈 거거든요. 이제 그런 취지가 있어서 국공유지를 빼고 나머지 2분의 1이 동의할 때. 이렇게 해드리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정비사업에서는 이게 또 이상한 말로 어려워요,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여기 한정해서 이제 봤습니다. 자, 다시. 전부한지 방식이다. 그럼 누가 사업 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 네.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몇 년 동안 지정 신청 안 했어요? 1년 동안 지정 신청 안 했다. 위법하다, 부당하다. 이럴 때는 이제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를 빼고 얼마가 동의했어요? 2분의 1, 2분의 1이 동의한 경우.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과 병행해서 하고 싶다 할 때 공공시설 얘가 이제 주된 사업이고 부수적으로 이제 토지의 환지 그 토지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부수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다 생각을 한번 하시면은 이걸 지자체가 사업을 할 수도 있겠다 한번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답이 아닐 거고 얘네들은 숫자 가지고 거의 답 처리합니다. 뭐 연장도 할 수 있어요. 1년 내에 지정청 안 했어도 6개월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일단 이거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전부한지 이건 전부한지 방식에 대한 그런 국한되는 시행자 변경을 말하는 것이고 공공시행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부한지 방식 아니어도 이제 사업 시행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뭐 지방 이전 법인이다, 조합이다, 토지 소유다 누가 하더라도 이제 변경되는 경우인데. 도시개발구역 지정됐습니다. 원래 얼마 이내에 실시계 인가 받아야 돼요? 3년. 안 그러면 해제가 되는 거예요. 3년은 해제가 되는 거고 근데 구역 지정하고 1년 동안 실시계 인가를 신청 안 했다. 그랬을 때는 구역 해제는 안 되죠. 아직 1년이니까 해제는 안 되지만 시행자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게 다음 페이지. 지정권은 다음의 경우에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얼마 안에 실시 인가를 신청 안 했어요?
1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건 이제 전반지 방식에 국한되는 거지만 2, 3, 4 같은 거는 꼭 그게 아닙니다. 이제 실시계획 인가 받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사업 착수를 몇 년 동안 했어요? 자, 2년 동안 했을 때. 안 하면 그때 이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어요. 토지 소유자, 뭐 조합 또는 뭐 지방이전 법인 누가 됐든 간에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른 것들은 이제 제가 말한 그런 방식으로 공부한 사람들 뭐 찾을 수 있을 겁니다. 3번. 실시계 인가를 신청했는, 실시계 인가가 있는데 취소가 됐어요. 그럼 인가 신청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취소. 목적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얘한테 맡겨가지고는 얘가 너무나 뭐 이제 사업할 자력이 부족해서 목적 달성 못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취소, 목적 달성 이런 말 나오면 여기뿐만이 아니고 어디 나오더라도 바뀔 수 있다 생각하시고 아까 앞에서도 위법, 부당 이런 말 나왔잖아요. 걔네를 답 아니에요. 자, 정리 한번 다시 하면 자, 얼마가 동의했어요? 2분의 1, 2분의 1. 몇 년 동안 시행자 지정 신청 안 했어요? 1년. 몇 년 동안 인가 신청 안 했어요? 사업 착수 몇 년 안 했어요? 앞에서 보니까 2분의 1, 2분의 1. 하면은 1, 1. 하면은 2. 이렇게. 그래야 정리하면 한번 이런 숫자를 한번 외우는데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이제. 하면 숫자 정리 한번 해보고. 그래도 완벽하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디서 본 숫자다 해가지고 이제 떠오를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나중에 좀 시간 책도 보면 정비법에 있는지 도시활법에 있는지도 생각이 안 나지만 시험 볼 때 이제 이런 것들 나오면 이게 거기서 본 거지 숫자가 뭐가 돼야 되겠다 이거 찾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 이제 100%는 안 되는 거고 높아지는 거. 자, 대행은 이제 시행자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원기관, 지방공사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주택 건설이 같이 병행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한 경우에 그 사업의 실시 설계, 부지 조성 공사, 기반 시설 공사, 토지 분양 등은 이제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자가 또 전문가거든요, 걔네들이. 그죠? 전문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데 이게 나오는 유형이 그동안은 누가 대행시키느냐 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동안 이제. 공공사업 시행자면 되죠. 국지공출방 얘네들만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토지 소유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틀리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다음 중 이러한 실시 설계 등을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네모해놓고 이 네 사람 다섯 사람 다 집어넣고 누구인가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미음까지 해서 5개 전부 답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거의 모든 유형이니까 이것만 이제 그래도 이제 이렇게 했어요. 한 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얘네들이 대행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가 네모할 때 나왔어요. 실시 설계, 부지 조성 공사, 기반설 공사. 강의 안 해요, 아무도. 그건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읽었다고 해서 강의가 아니거든요. 기억할 수 있게 확실하게 정리해야 강의지, 여러분 공부한 거지. 그냥, 이게 지금 한 줄이지만 제가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한 줄도 외우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뭘 내는 거. 그래서 뭘 내는 거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이게 나왔다고 해서 이걸 공부할 수 없어요, 또. 실시 설계, 부지 조성, 기반설 조성, 그리고 분양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냥 여전히 더 많이 나왔던 거. 공공사업 시행자는 주택건설 등에 대해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만 읽으세요. 한번 나왔다고 해서 그게 또 나온 게 아니니까 출제한 애가 그냥 그렇게 낸 거지 뭐 그걸 또 자꾸 나오는 유형이 아니에요. 그게 자꾸 나온 것만 쌓아가지고 계속 이거 양을 늘리면은 너무 어려워요. 안 돼요. 위탁. 자, 국가 등은 대행하게 할 수 있죠. 주택건설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위탁 시행자가 항만, 철도, 공공시설의 건설이나 공유수면 매립, 공사가 좀 굉장히 크네요. 그래 볼 수 있죠? 철도, 항만이라든가, 뭐 공항이라든가,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라든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사업시행자가 감당하기보다는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어요. 국가 등이 그런 걸 많이 하겠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원기관, 지방공사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건 오히려 아까 주택건설 등은 국가가 대행시키는 거고 이거는 민간이 하더라도 민간이 철도 항만 등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국가 등에게 위탁하는 거고 좀 약간 거꾸로죠. 주어와 추체와 객체가 좀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것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도 나중에 헷갈리거든, 이 말들이. 그래서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말까지 그냥 읽어가지고 1000번 읽었어요. 왜 읽어줬으니까 시험 맞춰라. 못 맞춰요. 그럼 바꿨을 때. 그래요. 아까 실시설계 같은 거 무시하고, 자, 누가 대행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항만 같은 것들은 우리가 못하니까 얘네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외가로 6번은 줄 긋지 말고 5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 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주민 이주 대책 이런 것들은 지자체나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정부 출자기관, 지방공사가 또 많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시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5번, 6번은 약간 비슷한 취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이 두 개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얘네들이 많이 한 것들. 4번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많이 했으니까 걔한테 대행시켰고, 그리고 5번, 6번은 국가나 지자체 등이 이런 일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들이 걔네한테 위탁할 수 있고 이 말이에요. 근데 5번과 6번에서는 국가가 5번에 있고 6번에 빠져있잖아요. 이런 거 물어보면 그건 이제 버리는 거고, 그거 기억하라고 안 해요. 그런데 53페이지 한번 보면 참고사항 말씀드리니까 참고사항. 53페이지에 아까 이제 1년 동안 시행자 지정을 안 했다. 신청 안 했다 이럴 때는 공공시행할 수 있다고 전부 안전 방식인데, 그죠? 거기 국가가 없거든요. 그걸 또 냈어요, 작년인가에. 이런 경우에 누구한테 할 수 있는가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해야죠. 1번 국가, 2번 뭐 해가지고 했는데, 국가는 지금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나왔다고 해서 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까지 자꾸 공부를 하면 양이 늘어나서 안 된다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나올 때 풀긴 풀어주겠지만 내가 같이 공부할 때 그런 거 공부하면 안 돼요. 저랑 공부하는 사람 그런 요령을 자꾸 제가 말한 대로 하셔야 돼요. 따라야 돼요. 자꾸 늘리면 안 돼. 그걸 강의를 하지도 않는 것. 그래서 그러잖아요. 지금 양가로 2번을 내가 1000만 번을 읽어줬어요. 나중에 국가가 나왔을 때 찾을 수 있겠네요. 이거 시험장에서. 못 찾아요. 그런 것들은. 그걸 가지고 내가 요거 국가 꼭 기억해서 하세요. 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겨우 기억이 날똥말똥 하거든요. 근데 그런 평소에 포인트가 아니니까 여전히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고. 자, 그럼 다시 2분의 1, 2분의 1. 1년, 1년, 2년. 이거는 기억을 하시고, 이제. 그리고 아까 말한 위법 부당 이런 것들은 요령 말씀드리니까 하시고, 그거 가지고 찾으면 돼요. 이때는 공공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가 있는가 없는가 생각하지 말고. 자, 주택건설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것도 있었죠? 그냥 시험 나온 거 그 강의 안에서는 그냥 할 수 있다 여전히. 그리고 이제 항만 같은 거, 기반시설, 기초사 같은 것들은 지자체 등이 전문가니까 걔네들에게 또 우리가 위탁할 수 있다. 자, 이 정도 큰 틀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이제 사업 시행자는 어쨌든 간에 우리 부동산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에요.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정리를 어렵지만 한번 하려고 해보셔야 돼 이제. 정비법까지도 하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인 틀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예외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은 한번 해보셔야 돼요. 도전을. 그리고 이제 전혀 절대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바뀌는 거 말고 원래 기본 원칙. 전부안지 방식은 조합이나 토지 소자 원래 원칙. 그 정리가 되는 사람은 그 바뀌는 것까지 이제 한 번씩. 다음에 이제 신탁 시행 이것은 이제 하도 이 시행자에 관심이 많으니까 한번 내용은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큰 양이 아니니까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나오면 찾을 수 있는 거고 안 보면 틀리고 보면 맞히는 거거든요. 이것들은. 시행자는 신탁은 이제 신탁, 수탁, 위탁 이런 말 있잖아요. 누군가에 맡겨서 맡은 사람이 신탁자가 이제 사업을 보니까 수탁자가 사업하는 거죠. 이제. 네.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신탁계약이 가능한 자 있어요. 토지 소유자, 조합, 지방이전법인, 주택법에 따른 등록한 자, 토목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 등등등 있는데 왜 올라가지 마시고 안 되는 자, 안 되는 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569은 지우고 그냥 공부해도 정리가 안 돼. 아주 기억 안 나니까 버리고. 자. 조금 전에 주택건설업자에게 대행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지공출방인데 여기는 국지공출방은 신탁계약 못해요. 만약에 나오면 얘 국지공출방 나오면 얘네들 할 수 있겠지 생각하고 그냥 바로 풀 거예요. 거의 공부를 안 했으면. 자, 신탁, 그다음에 신탁은 국지공출방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위에 되는 사람 보지 말고 없다. 없는 사람.
그럼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외가로 4번 대행과 신탁 비교해서 국제공부 얘는 되고 얘는 안 된다. 이렇게 자꾸 비교하면은 오히려 위에 있는 것도 여기가 좀 쉬워질 거예요. 이제 비교하면. 세세한 내용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혹시 뭐뭐뭐 한자 회생 절차 밟고 있는 사람은 신탁 계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앞에 나왔거든요. 그거 좀 이제 회생 절차 나오면. 그건 이제 주택건설 사업자를 주택건설 등록 사업자를 말하는 건데 그 앞에는 몰라도 돼요. 그냥 연결 안 해도 돼. 회생 절차 진행 중인 자는 신탁 계약 할 수 없어요. 자기도 자기를 못 가누고 있는데 남한테 그걸 맡겨가지고 자기가 지금 채무 변제도 못하고 있으면서 남한테 맡겨서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회생 절차 진행 중인 자는 앞에서 본 거 가지고 이제 걔가 신탁 계약도 못한다. 이제 도시개발 사업 자체를 못하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신탁 계약 당연히 못하는 겁니다. 혹시 이제 그 괄호 안에 있는 거 막 찾아가지고 내면 그거 정도 다 와. 자, 다시 정리하고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전부안지 방식은 누가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 근데 2분의 1, 1, 2 해당되면 바뀔 수 있어요. 시행자 바뀔 수 있고. 국가는 이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주택 분양 업무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벌 처리해서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나올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이제 항만 설치 같은 것들은 전문가가 지자체라든가 또는 지방공사 등이니까 우리가 걔네들한테 일을 맡길 수 있는 거고요. 국제공출방에 오히려 우리가 맡기는 거고요. 그리고 신탁계약도, 그럼 이제 그 대행은 안 나올 거라 보여지고 걔는 이제 버리면은 우리 신탁계약 할 수 있는 사람은 공공기관 아니에요. 우리들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다음 중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아닌지 단독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 단독 문제로 보통 나와요. 얘네들은 나올 때. 그래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해가지고 이제 네모 나왔을 때 만약 국제공출방에 들어갔다. 그 빼고 찾으면 돼요. 55번. 그리고 54번에 맨 밑에 있는 거 있죠? 1개월 이내 통보. 이게 거의 단독 문제 나오거든요. 얘네들은. 단독 문제 나오니까 위형이 그러니까 지워버리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오니까 54번에 맨 밑에 양과로 2번인데 그걸 보지 말라고요. 신탁계약 체결하면 1개월 안에 이제 지정권자에 통보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 보지 말고. 지문 중에 막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잘 없고 여기 있는 것들은 나오면 단독 문제를 딱 해가지고 나와요. 거의. 네모해놓고 찾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양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조합 보겠습니다.